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 아시죠? 원래 며느리의 자리는 그런 거라며 남편의 도리, 사위의 도리는 전부 무시하고 며느리 도리만 운운하던 시댁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혼했으니 친정보다 시댁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시모와 신우들. 거기다 자기 엄마한테 잘해야 본인도 처가에 잘한다며 막무가내로 시모를 모시라던 남편놈과 더는 같이 살기 싫어서 사이다 한 방 크게 먹여주고 시댁에 반품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시모였는데 서로 자기를 안 모신다며 재산을 두고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남편은 약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때부터 시댁에 왕래가 잦은 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에 참석 후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아졌죠. 남편은 위로 누나만 셋이었는데 이미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시댁에 가도 신우들을 보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이 막내라 사랑을 듬뿍 받고 컸는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시모는 처음에 저를 되게 어려워하셨습니다. 신우들도 적당한 선을 지키며 저를 대했는데 신우 많은 집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들어서 저도 내심 걱정했지만 얼굴 보는 날도 거의 없었고 만나더라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인지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늘 자기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며 제가 시댁에 가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던 분인데 결혼 전부터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못해주면 어쩌나? 민호 씨, 저한테 되게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잘해줘? 그럼요. 다정하고 착해요. 목소리도 크시고 뭐랄까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암튼 제가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은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누나들도 결혼할 때 집에서 해준 거 없었거든. 우리들이 알아서 준비해보자. 요즘 양가에서 지원 안 받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고마워, 이해해줘서. 결혼 당시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들도 결혼할 때 집에서 해준 게 없어서 자기만 받으면 나중에 말이 나올 거라며 어머님 역시 저희 둘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둘 다 모은 돈도 있고 전세로 잡기 시작하다 보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들도 집 얻을 때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받고 신혼집을 얻었어요. 당장 애부터 가질 것도 아니고 해서 평수도 작은 구축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좋았습니다. 연애 때와 똑같이 남편은 저에게 다정했고 시댁에 가면 어머님도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잘해주셨죠. 주변에서는 홀시어머니에 신우만 셋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고 결혼 생활 힘들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시모나 신우들 거기다 남편까지 진짜 모습을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우들 줄 선물까지 챙겼는데 이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 올케 센스 있다. 엄마 선물만 사도 되는데 우리까지 챙기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마음 없으면 못하는 거야. 정연이가 이런 애야. 어쭈, 나 벌써 네 마누라 편드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 청년이랑 민호 너희도 집에 가서 쉬어. 고단할 텐데. 시모는 늘 저를 신경 써주셨고 시댁에 오면 불편할 테니 오래 있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겼고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신경 쓰여 안쓰러운 마음에 전화도 자주 드렸고 자주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용돈도 자주 챙겨드렸고요. 하지만 이런 배려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시모는 불쑥불쑥 찾아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막내 아들이 결혼했으니 잘 살고 있나 걱정되셔서 잔소리 하시는 거겠지. 혼자 희망회로 돌리며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샤워하고 나와보니 식탁 위에 보자기로 쌓인 정체 모를 물건이 놓여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어머님이 놓고 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 언제 다녀가셨어요? 좀 전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서 물소리 들리길래 출근 준비하나 보다 싶어서 김치만 놓고 왔어. 그거 냉장고에 얼른 넣어. 그런데 현관 비번은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우리 민호가 알려줬지. 저는 고등학생 가르치는 학원 강사여서 일반 직장인들과 출퇴근 시간이 좀 다릅니다.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죠. 시모도 이런 제 스케줄을 알고 있었는데 말도 없이 들어왔다 가는 게 좀 싫었습니다. 현관 비번을 양가에 모두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들 며느리 사는 집이라면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날 학원으로 출근 후 쉬는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 아니 그럼 남도 아니고 엄마인데 어떻게 안 알려드려? 그건 아니지. 난 장모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엄마 안 불쌍하냐? 자식들 다 결혼시켜서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겠냐고. 그리고 와서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김치만 두고 가신 거라며. 남편은 절대로 어머님한테 오실 때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기분 상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신우와 같이 왔습니다. 저는 오신다는 연락도 못 받고 있어서 잠옷을 입은 상태였어요. 우리 온다는 연락 못 받은 거야? 네. 엄마가 여기 온다고 연락한 거 아니었어? 전화나 문자 했냐고. 아니요, 그냥 오신 거예요. 엄마, 연락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난 이미 연락 다 한 줄 알고 따라온 건데. 그러자 시모는 연락하고 와야 하는 거냐고 했고, 신우는 당연하다며 이러면 안 된다고 시모에게 쏘아붙이자 그제야 저한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현관 비번 누르던데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그게 뻔하다 뻔해. 민호가 알려줬겠지. 이날 신우는 갑자기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화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긴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집이라고 생각해야 해. 옳게. 성격 너무 좋다. 엄마가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 혹시 옳게 자거나 씻고 있는데 엄마 온 적 있어? 그만해. 딱 한 번이야. 초반에 왔더니 애가 씻고 있길래 반찬만 얼른 올려두고 나왔다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날 신우는 대신 사과하며 당장 시모를 일으켜 세웠고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는 거라며 현관 밖에 나가서도 계속 시모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아파트 정문에 도착 후 나다. 지금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 발전하셨는데 신우한테 또 한 소리 들으셨는지 한동안 저희 집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우가 저렇게까지 하니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저희 집에 언제든 오시는 건 괜찮은데 출발 전에 미리 연락만 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그때부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미리 하고 오셨습니다. 신우와 사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서 저도 적당히 거리 두며 지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첫째 신우는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게 느껴졌고 시모와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할 일을 신우가 대신해 주는 게 좀 그랬지만 그래도 신우의 말에 시모도 잘 이해하셨고 서로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엔 그래도 남편이 이것저것 집안일에 관심도 보이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누나만 셋에 누뚱이로 태어나 그것도 아들이었으니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시모까지 여자만 넷인데 남편이 집에서 뭔가를 할 기회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난 남자잖아. 남자라서 잘 못해. 남자라서 잘 모른다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너처럼 안 했는데 이러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가면 차례 준비는 어머님과 제가 다 해야 했는데 오후가 되면 신우들이 자기 가족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밥 차리고 과일 깎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을 정신없게 보내고 난 뒤 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설에는 자기가 좀 도와주라. 내가 뭘 도와? 형님들도 안 계시고 시댁 가면 어머님하고 나뿐이잖아. 음식 갈 때 옆에서 같이 하자고 설거지라도 하든가.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번 설 때 우리 집 가서 네가 뭐 하는지 하나하나 비교해볼까? 해도 엄마가 더 많이 하지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냐?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생각을 해봐. 내가 주방 들어가서 앞치마 입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어지간히 모양새가 좋겠다. 이게 남편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좀 같이 하면 좋잖아요? 남편은 명절이 되면 자기 엄마와 누나들이 음식하는 걸 보고 자라서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남편은 저한테 그럼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그리고 장모님한테 물어볼까?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 장모님한테 물어보자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가 딸인 저를 먼저 생각하지 여자니까 다 하는 게 맞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말하면 제가 친정엄마한테 혼이라도 날 거라 생각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이 길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 혼자 지내는 게 불쌍하다며 외식을 해도 영화를 보러 가도 늘 어머님과 함께였으니까요. 저도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셋이 있는 상황이 되면 뭔가 이상했어요. 남의 남편 뺏어서 결혼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도 처음엔 시모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제 옆에서 시모와 마주보고 챙겨드리곤 했지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남편의 옆은 시모의 자리였습니다. 손을 잡아도 팔짱을 껴도 제가 아닌 시어머니였죠. 명절에 시댁 먼저 갔다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시모는 혼자 있기 싫은데 이따가 누나들도 올 텐데요. 그럼 그때까지 있다가 시모는 혼자 있기 싫다며 외롭다고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효자 남편은 또 마음이 약해져서는 저한테 좀 더 있다가 자기 누나들 얼굴만 보고 가자고 했죠. 그나마 첫째 신우가 저와 말이 좀 통해서 신우들 오면 얼굴 보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연애 때는 대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숨겼나 싶을 정도로 결혼 후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같이 살아보니 화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같이 치우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혹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버려줄 수 있는 건데 남편은 바로 침대에 눕게 바빴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할 말 하죠. 얼른 일어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돼. 이거 버리고 와. 아이, 음식물이잖아. 방금 우리가 먹고 남은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후딱 버리면 되지. 그리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다녀와. 그런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도
엄마는 혼자 밥 먹고 쓰레기도 혼자 버리러 가겠지? 아, 우리 엄마 불쌍하다. 거기다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시모와 같이 살자는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시댁은 자식이 넷이나 됐어도 아들은 남편 하나뿐이니 시모가 더 나이 들고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저희가 모셔야겠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자주 얼굴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도 솔직히 저는 남편과 둘이 보내고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남편은 시모와 꼭 같이 가려고 했고 이 문제로 제가 한 소리 하면 넌 며느리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만큼도 신경 안 쓰냐? 네가 우리 엄마 챙기고 해야 나도 기분 좋게 너랑 데이트도 하고 처가도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남편이 이러는 것도 짜증나는데 시모도 툭하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이래야지 하시는 게 듣기 싫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하면서 저한테 며느리 돌이 강조하면 모를까.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한테 요구만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하며 살았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도 나왔고요. 첫째 신우가 같은 며느리로서 제 기분을 잘 알아주고 위해주길래 그래도 신우 중에 제일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똑같았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는 시모의 생신이 다가오면 저한테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서 직접 차릴 건지 외식을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직접 차릴 거면 반찬이나 요리는 뭐 할 건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신우가 셋이나 되니 같은 질문도 3번씩 받아야 했고 수업하느라 톡을 늦게 확인하면 읽어야 할 톡이 몇백 개씩 쌓여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톡방을 나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들과 남편이 제 뒷담화를 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 믿었던 첫째 신우가 가장 제 욕을 신나게 한 걸 보고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바빴고 아무리 오후 늦게 출근을 한다고 해도 퇴근 자체가 늦기 때문에 피곤해서 출근 전 낮에는 잠도 자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모나 신우들은 제가 오후에 출근한다고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시간에 톡을 보내서 제가 답을 안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답은 안 하냐? 일부러 안 보는 거냐? 지금 우리 무시하냐? 밀린 톡을 확인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읽다 보면 다시 새로운 톡이 오느라 그걸 다 일일이 읽고 답하는 것도 저에게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가 죄가 없는 시댁 단톡방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서 첫째 신우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죠. 거봐, 옳게 내 말 잘 듣는다니까. 이래서 길을 잘 들여야 해. 저번에 엄마 데리고 가서 막 옳게 편들어주고 엄마한테는 며느리 집 가지 마라 큰 소리 좀 냈더니 그날부터 내 말 잘 듣잖아. 본인도 결혼해서 며느리로 사니까 제 기분을 잘 이해해 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다 쇼였습니다. 자기 말 잘 듣게 만들어 놓고 부려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다른 신우들도 저를 욕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한테 잡혀 살지 말고 잡고 살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친절한 척, 뒤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하던 신우들과 남편을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너 왜 말도 없이 단톡방에서 나갔어? 누나가 다시 초대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할 말 있으면 전화도 있고 만나도 되잖아. 나 일하느라 하루에 몇백 개씩 되는 톡 확인하면서 답하는 거 힘들어. 참나.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 대답하면 되는 건데. 남편은 이런 저한테 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됐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제일 듣기 싫은 그 말도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고. 남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보다 시모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시모의 성격을 남편이 모르는 건 말도 안 됐죠. 시모는 저와 둘이 있으면 말씀도 험하게 하셨습니다.
대놓고 쌍욕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말끝마다 이씨 이러거나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본인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하시며 지금 저는 말도 안 되는 호사를 누리고 사는 거라고 하실 때가 많았어요. 결국은 제가 나쁜 며느리라는 겁니다. 시댁일에 전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고 전화나 찾아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드니 시모는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되어서 그럼 못 쓴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님, 저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수업 준비하고 요즘은 시험 기간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예요. 토요일에 보강이라도 잡히면 못 쉬고 나가야 하고요. 아무리 제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해달라고 해도 시모는 며느리 도리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신우들에게도 바로 전해졌는데 특히 첫째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옳게 좀 서운하다. 뭐가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엄마한테 이것밖에 못해? 우리 엄마 불쌍하지 않아? 어머님이 왜 불쌍해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쓸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신 곳 없이 건강하신데. 신우는 처음엔 제가 하라는 대로 말도 잘 듣고 하다가 이제 할 말도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 그럼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뭘 어쨌는데요? 만약 우리 엄마가 재산이 많았어도 이랬을 거야? 효도는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닌데 옳게 우리 집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받을 재산 없다고 벌써부터 엄마한테 막대하는 거야? 첫째 신우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시모한테 잘했을 거라며 당장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보이니 효도 안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큰 재산을 준다고 해도 시모의 성격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우도 시모와 비슷해서 아주 목소리가 컸는데 듣고 있기만 해도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죠. 시모는 제 앞에서는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며 사사건건 참견하며 저를 힘들게 했는데 정작 남편만 있으면 눈물로 하소연하며 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3년이었어요. 1년까지는 그래도 시모가 잘해주는 것 같았고 첫째 신우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 고되고 집에 있어도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달리 저는 집에서 외동이라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시면서 옆에서 병관하던 엄마도 살이 쑥쑥 빠지고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도 시간이 있으니 부지런히 수업 준비 끝내놓고 친정으로 가서 엄마 식사도 챙겨드리고 아빠가 병원에 가시는 날은 직접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운전을 하실 수 있었지만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어지럽다고 하셔서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질까 싶었던 저는 더 친정에 신경 썼는데요. 이날은 아빠가 항암 후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토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고 아빠가 잘 견디고 계신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현관에 커다란 짐가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시모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두 사람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신나는지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언제 왔어? 현관 소리도 못 들었네. 방금이요. 그런데 현관에 저 가방은 뭐야? 아, 그거 엄마 짐이야. 나 혼자 지내기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에서 며칠 지내볼까 싶어서 우리 민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끊자마자 우리 아들이 데리러 왔더라. 아니 근데 너는 네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냐? 며칠만 있다 가야지 했는데 안 되겠다. 한 달은 있으면서 너한테 살림 좀 가르치고 가야겠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딜 다녀온 건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시모가 저리 말하는데 가만히 있었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정아빠가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 한 번 같이 안 갔으면서 속도 없이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반찬 만드는 것도 배우고 살림하는 것도 좀 배워. 엄마 모시고 오길 잘했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대꾸할 힘도 없던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나 쉴 거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 오셨는데 옆에 와서 얘기도 좀 하고 고기도 구워드리고 해야지. 너 아침 일찍 나가고 오늘 엄마 아니었으면 나 굶을 뻔했다고? 야, 너 몇 살이냐? 몇 살인데 아직도 혼자 밥을 못 차려 먹는데. 먹을 게 없으면 나가서 사 먹든가 배달시켜 먹어. 평소엔 잘만 하더니 어머님만 있으면 왜 애가 되는 거야? 그렇게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머님 따라가서 엄마 밥 먹으면서 살아. 남편은 끝까지 상황 파악은 전혀 못하고 저돌아 나가서 빨리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었습니다. 고르고 고른 남자가 이 모양이라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시모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더라도 정말 자주 찾아오셨고 오면 꼭 똑같은 소리만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녹음기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냉장고 열고 살립 간섭은 기본에 자기 아들한테 이거 해 먹여라 저거 해줘라 하셨죠. 그리고 서로 연봉은 달라도 맞벌이인데 자기 아들이 집안일은 해본 적 없다면서 절대 시키지 말라고 하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 남편이 좀 하려고 하길래 휴모한테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남편과 저 둘이 잘 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휴모와 똑같았어요. 저도 집에서 배운 게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어른인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좋게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사이 나빠져서 좋을 거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오셔서 제 살림을 건들면 저는 어머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두세요. 걱정되셔서 이러시는 건 저도 아는데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살림에 서툴지만 잘할 자신 있어요. 며느리의 도리가 대체 뭔가요?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게 며느리인가요?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정이 없다고 난리를 피웠죠.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넌 왜 이렇게 정이 없냐? 우리 엄마가 아들 걱정되니까 와서 냉장고 좀 열어볼 수도 있는 거고 나 좋아하는 반찬 좀 해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결혼했잖아. 우리 엄마나 아빠가 당신한테 똑같이 하면 좋겠어? 우리 딸 귀하게 키웠으니 집안일 시키지 말고 자네가 다 알아서 하게. 이러면 좋겠냐고. 음식도 우리들이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는 거지. 나는 맛있는 거 먹을 줄 모르냐? 왜 항상 너 좋아하는 것만 챙겨야 하는 건데? 내가 네 엄마냐고.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이 먼저야.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결혼해서 엄마가 혼자 된 게 마음 아프다며 또 불쌍하다, 안쓰럽다, 효도해야 하는데 못하니 마음 아프다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신우들은 하루도 안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단톡방이 있었으니까요. 시모나 남편이 저와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톡방에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일거수일투족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저에게 전화 강요, 방문 강요, 자기 아들한테 뭐 해줘라 하는 말까지 전부 듣기 싫어서 거리두며 지냈는데 이제는 집에서 같이 있다고 하니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이날 안방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소파에서 대자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TV는 켜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어디 계신가 하고 봤는데 서재로 사용 중인 작은 방에서 이불 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방 꼴을 보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실컷 고기 구워 먹었으면 설거지는 안 해도 식탁에는 좀 치워야 하는데 그대로였습니다. 바닥에도 기름이 튀었는지 미끌거렸고 그걸 보는데 아주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성격상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싹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막 오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처음엔 무서웠어요. TV도 분명 끄고 나왔는데 뭐지 싶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머님이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배 아파. 아이고.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몰라. 민호 깨워라. 하지만 남편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셨고 머리도 어지럽고 구역질까지 하면서 심각해 보이는 상태였는데 급하게 제가 시모를 모시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보니 시모는 급체였는데 단순 급체로 보기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여러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지만 와도 남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제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데도 아들만 찾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가 이 말을 듣고는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주니 얼마나 좋아요.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이 정도로 안 챙기는데 복 받으셨네.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제 며느리에 대해서 뭐 아세요?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시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제 흉을 보려는 시모를 보고 기가 막혔죠. 그래도 참았어요. 어차피 퇴원 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가 퇴원하는 날 남편은 병원으로 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무슨 이상가족 상봉도 아니고 저 멀리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아들, 민호야. 진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자 관계를 갈라놓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절절한데 어쩌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줘야죠. 저는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어서 차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배가 얼마나 아팠고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했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셨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신우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주 멀쩡해. 걱정 말어. 걱정했잖아. 다행이네. 그런데 신우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을 했습니다. 그간 저 없는 단톡방에서 그렇게 제 욕을 하던 사람들이라 이런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불쾌했어요.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며 고마워. 올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진짜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 정말 이번에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았잖아. 엄마 혼자 있다가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엄마 모시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니까.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엄마는 이 아들이 모셔야지 누가 모시겠어? 남편은 갑자기 눈물쇼를 시작하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모를 모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어서 시모를 모시든 말든 상관은 없었는데 끝까지 이기적인 남편 놈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들 역시 남편의 말에 동조하면서 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올케는 진짜 사람이 진국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고마워. 어려운 결정 내려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나 신우 모두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 이미 자기들끼리 짜고 이런 쇼를 벌인 것 같았는데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제가 거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간 제 욕을 실컷 해놓고 제 옆에서 뻔뻔하게 제 칭찬을 하는 신우들을 보니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가 시모를 안 모신다고 거절해버리면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신우들이 저한테 고맙다며 시모를 잘 모셔달라고 할 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일로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정말 단합이 너무 잘 되는 시댁 식구라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과연 돈 앞에서도 이런 돈독한 우애가 지켜질까 싶은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시모한테 받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고 신우들 알면 난리 난다면서 신우들 모르게 5억이라는 큰 돈을 남편이 받았는데 이 돈을 줄 때도 시모는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가 5억 받은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돈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제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어머님 모실 생각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또 뭐라고 하기 시작했는데 넌 왜 이렇게 사람이 매정해? 우리 엄마 혼자 사시다 또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어쩔 건데?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 안 불쌍해? 누나들도 각자 시댁 챙기면 사는데 넌 왜 안 하는데? 니네 부모만 중요하냐? 야, 여태까지 니네 식구들한테 시달리며 살았던 네 마누라는 안 보여? 불쌍한 건 니네 엄마가 아니고 나야, 인간아. 늦게 들어와서 출근 전까지 좀 쉬고 싶어도 툭하면 니네 엄마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고 거기다 극성 맞은 니네 누나들까지 돌아가면서 집에 찾아오는데 네가 나라면 좋겠냐? 그래도 웃으면서 반겼고 싫은 소리에도 참았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나 모르게 너네 식구들이랑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 좋았어? 좋으셨어요, 형님들? 제 앞에서는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들키지나 말던가요. 저 이 인간이랑 이혼할 거라 어머님 모시는 건 못할 것 같네요. 그러자 남편이나 신우들 그리고 시모까지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리고 어머님 사과드릴게요. 뭔 소리냐? 제가 어머님 아들 뺏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살아보니 아직 엄마 품에서 벗어날 준비가 덜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데려왔으니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다시 데려가세요. 야, 우리 엄마한테 그게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툭하면 엄마 하는데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같이 살아. 나는 조용히 빠져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졌고 다 있는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신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 모실 사람이 없어지는 건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냐고요.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지 신우들은 갑자기 톡방에서 했던 얘기들은 오해라며 사과를 하는데 저게 진심일 리도 없었고 더는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급하게 방에서 큰 가방 하나를 꺼내 간단한 옷과 화장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신우들이 벙쪄서 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싸움판이 벌어졌죠. 그런데 어머님이 모시자고 한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그거가 뭔데? 작년에 어머님한테 돈 받은 거 말이야. 제가 돈 얘기를 꺼내니 남편은 당황하는 얼굴이었는데
신우들도 옆에서 무슨 돈이냐며 남편을 쳐다봤고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님한테 5억 받았잖아. 그거 형님들은 모르는 돈이라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어머님 모시는 대가로 5억 받은 거라 그래? 뭐? 5억? 야, 장민호, 너 정말 엄마한테 5억 받았어?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민호한테만 그 큰 돈을 줬어? 어? 아니, 그게 누나 일단 이것 좀 놓고 말해. 야, 빨리 말해. 그 돈 뭔데? 너 진짜냐? 와, 얘 미쳤네. 누나가 셋이나 있는데 어디 막내 주제에 5억을 혼자 꿀꺽해? 그렇게 재산을 두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남이 된 것도 아니라 전화를 받긴 했는데 받자마자 남편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디냐? 친정인데 왜? 지금 오면 용서해 줄게. 용서를 하고 말고는 네가 아니라 나지. 말은 바로 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일단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 미안한데 난 너랑 이혼할 거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 너랑 얘기하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지금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데 너랑 무슨 말을 해? 친정아빠도 아프신 마당에 저까지 걱정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느니 빨리 정리해서 제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도 원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지치고 떨어질 정도 안 남은 상태라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흘릴 눈물도 없었는데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남편 폰에서 본 시댁 단톡방 대화 내용도 따로 찍어두었고 시모가 남편 없을 때 저한테 했던 막말도 다 녹음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본인들 막말에 이상한 행동 해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니 저만 억울하잖아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야 했던 제 심정은 어땠겠냐고요. 그래서 이혼 마음 먹고 통보까지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했고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말로만 이혼하자고 하고 남편이 사과하면 받아줄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간 신우들의 모욕이 담긴 단톡방 내용을 따로 캡처한 것은 물론 남편까지 이에 가담하고 시댁 식구 때문에 제가 힘든 걸 알면서도 방치한 죄. 거기다 저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단서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준비한 걸 알게 되자 남편은 시모가 입원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날 너 때문에 엄마 쓰러져서 입원했어. 왜 나 때문인데? 네가 우리 엄마 안 모신다고 하고 나 다시 데려가라고 막말해서 엄마 충격받았다고. 말은 바로 해.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겠지. 내가 짐 챙겨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어머님 멀쩡하셨어. 그런데 5억 얘기 나오고 너랑 니네 누나들이 서로 돈 내놓으라고 싸우니까 충격받으신 건 아니고? 뻔한 얘기를 또 내 탓으로 돌리네. 그것도 참 재주야. 암튼 우리 엄마 쓰러질 때 잘못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됐어. 나이 들면 뼈가 잘 안 붙는다는데 어쩔 거야? 네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가 와서 수발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며느리면서 어머님 신경 안 쓴다고 했던 말 기억해? 내가 어머님을 잘 챙기고 해야 네가 기분 좋게 나랑 데이트도 하고 우리 친정도 신경 쓴다고 했던 말. 그게 뭐? 틀린 말 아니잖아. 그럼 넌 사위면서 왜 그랬어? 사위로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어야지. 우리 아빠 암 진단 받으시고 병원에 오래 입원도 하셨었는데 너 병문안 한번 간 적 있냐? 회사 일이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 안 가놓고 그러고도 나한테 네 엄마 수발들라는 말이 나오냐?
나는 너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런데 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너네 엄마 수발은 네가 직접 해. 알겠냐? 그렇게 잘만 뭉치고 단합 잘 되던 신우들과 남편은 돈으로 결국 다 무너졌고, 더 어이없는 건 이 돈 때문에 신우들이 시모간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는 병실에서 오래 못 있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거동도 못하고 24시간 옆에 붙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같은 여자가 챙겨주는 게 더 나은 건 맞았죠. 그런데 신우들은 돈 받은 남편 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 돈을 다시 받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돈 앞에선 가족도 남이라더니 그 말은 딱 이 집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증거도 잘 정리된 상태였고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정말 달랐습니다. 축복 속에 하는 게 결혼이라면 이혼은 정말 지저분했죠. 그래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후 전 남편과 모든 걸 다 정리 후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치료를 잘 받으셔서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고, 엄마도 좋아지는 아빠 모습 보시면서 살도 찌고 예전으로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너무 힘들었기에 다니던 학원도 쉬면서 지냈는데요. 얼마 전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학생들 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전 신우들은 그 돈을 나눠 갖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5억이라는 돈을 서로 나눠 갖고 나면 전 시모는 과연 누가 모시게 될까요? 그렇게 효자였던 전 남편이 모실까요?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 돈을 다 받고 나면 그 끝이 어떨지 뻔한 결말이라 참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전 시모가 전 남편에게 준 5억을 다시 취소하고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상대가 승낙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대충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전시댁이 어떤 상황일지 충분히 짐작이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라 이제는 전시댁의 일을 전해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 살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학원 잘 다니고 있고 아빠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에 매일 아침 감사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먼 얘기겠지만 아빠가 더 이상 재발 없이 예전처럼 건강을 완전히 회복된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매일같이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애정 표현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이 건강히 계신다면 조금 쑥스러워도 자주 전화드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꼭 해보세요. 다시 되찾은 인생이라 그런지 저는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앞으로 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